사람들 모두 행복한 삶, 건강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은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도 하죠. 오늘은 이렇게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다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강연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 로버트 월딩거 박사가 테드 강연에서 밝힌 75년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한 비밀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한 세기도 더 전에 마크 트웨이는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썼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다시 사과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최선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80% 이상이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젊은이들 중 50%가 또 다른 인생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노력해서 일하라고, 그리고 더욱더 성취하라고 말한다. 그런 것들만 추구해야 한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압박한다.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물들을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써 깨우치게 되는 것인데 우리도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잊어버린다. 때로는 기억을 완전히 날조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온전히 연구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볼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는 역대 최장기간에 걸친 인생 연구일 것이다. 75년간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왔다.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을 했다. 물론 연구 대상의 인생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연구자들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최초의 연구 대상 724명 중 60여 명이 지금도 생존했으며 지금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90대가 넘었다. 1938년부터 우리는 두 개의 집단을 추적해왔다. 첫 번째 집단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하버드 대학 2학년일 때였다. 그들 모두 2차 세계대전 중 대학을 졸업했고 그뒤 대부분이 전쟁에 참전했다. 우리가 추적한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들이었다. 그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우한 문제 가정의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냉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는 빈민가 공동주택에 살았다.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이 10대 소년들은 모두가 면접을 받고 의료검진을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가정에 방문해 부모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은 자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은 공장인부, 변호사 벽돌공, 의사가 되었고 그 중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몇 명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몇 명은 정신분열증을 얻기도 했다. 몇 명은 신분 상승에 성공하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며 몇 명은 그와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었다. 2년마다 끈기 있고 헌신적인 연구원들은 연구 대상들에게 연락해 인생에 관한 일련의 설문에 응답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보스턴 도심 빈민가의 남성들은 자주 이렇게 묻는다. 왜 날 계속 연구하는 겁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들 인생을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설문지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구 대상을 찾아가 인터뷰도 하고 주치의로부터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기도 하며 그들의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와 심각한 고민 얘기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약 10년 전 우리가 연구 대상의 아내들에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많은 여성들이 그럴 때도 됐죠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수만 페이지짜리 인생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이 연구의 교훈은 부와 명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에 관한 3가지 커다란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말이다. 반면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았다. 슬픈 사실은 어느 시기를 조사하든지 간에 미국인 5명 중 1명 이상은 외롭다고 답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결혼을 해서도 고독할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2번째 커다란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은 어쩌면 이혼보다도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준다. 연구 대상 남성들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미리 예측해 보려 했다. 이 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80대가 될 사람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건 누구일까? 50대의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노년의 인생과 관계가 없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이다.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다. 우리 연구 대상 중 가장 배우자 만족도가 높았던 남녀 80대에 진행한 설문에서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마음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반면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은 신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는 그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 더욱 극대화된다고 했다. 관계와 건강에 관해 3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간다고 한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보다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다. 그러한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몇은 허구한 날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한 그런 다툼은 그들의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메시지, 즉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메시지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던 지혜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깨닫기는 어렵고 잊어버리기는 쉬울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너무나 좋아한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원한다. 관계 맺기란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건 매력적이거나 멋진 일도 아니다. 게다가 이건 평생 동안 계속되고 끝이 없다. 75년간의 연구 가운데서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밀레니엄 세대가 최근 설문에서 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구 대상들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75년 동안 연구는 거듭해서 보여주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25살이라고 할 때, 혹은 40살, 60살이라고 할 때 관계에 공을 들인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하게는 화면을 쳐다보는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바꾼다거나 오래 걷기나 밤데이트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함께 해보면서 진부한 관계에 활력을 줘본다거나 몇 년 동안 대화가 끊긴 가족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다.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불안은 그로 인해 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히게 마련이니까.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싸우고 다시 사과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고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